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봤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62의 한 여성이 보내온 편지인데 읽는 내내 제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집에서 지냅니다. 요즘 들어 문득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살았죠. 남편 아침 챙기랴, 아이들 도시락 챙기랴.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끼라도 대충 넘기면 괜히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도 말이 별로 없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죠. 남편은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거실 소파에서 보냅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하루라도 뭔가 계획을 세우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괜히 불쑥 그랬습니다. 당신, 이제 뭐라도 해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좀 하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천천히 접고 제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 그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지쳐버린 마음의 고백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평생 뛰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서 있는 모습. 처음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건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모처럼 외출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제야 좀 나가는구나 하면서도 속으론 나 없이 괜찮을까 하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웃더군요.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똑같더라. 다들 은퇴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다들 이제 자기 시간 좀 가지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쥐고 살았던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식탁의 반찬 가짓수도, 아이들의 학원 시간표도, 남편의 양말 색깔까지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챙기고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아내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없이 잘 지내면 어쩌지? 내가 없어도 괜찮다면 나는 뭐지? 그게 두려워서 끝까지 모든 걸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그 세월 동안 나는 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옷, 아이들의 성적, 시댁 제사, 친정일까지. 내가 놓으면 무너질까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버티고 계실 분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평생 쥐고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심을 준비한다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괜히 거실에서 웃음이 났죠. 한참 후 남편이 국을 끓이고 있더군요. 근데 보니까 된장국에 설탕을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걸 왜 넣어? 된장국에 설탕을 왜 넣냐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숟가락을 멈추더니 이게 더 부드럽다던데 하며 웃었습니다. 순간 뭐라 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참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국을 끓이는 남편.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가 국 한 번 제대로 끓여본 적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 해줬으니까요. 제가 더 잘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조금은 놓아보자.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예전엔 그릇에 물이 남았네. 했지만 이젠 그냥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늦게 해도 왜 전화 안 하니? 대신 오늘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소한 변화가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더 자주 웃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하루가 덜 외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둘째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너무 달라지셨어요. 제가 물었죠. 왜? 예전엔 아빠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다 끼어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바라보시네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간섭을 멈추는 게 아니라 믿는 일.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때로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널 위해서야. 이 말 속에는 때로 내 방식대로 해야 해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서툴러도 응원해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이 불면 그냥 그 순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평생을 해야 할 일 목록과 함께 살았던 제게 이 조용한 시간은 선물 같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먼저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예전 같으면 내가 해줄게. 했겠죠. 근데 이제는 말합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사 먹자. 남편이 웃더군요. 이제 당신이 놓는 법을 배우는구나.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은 제가 놓아도 잘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어도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잘 지냈고, 집은 제가 매일 청소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거라는 걸, 나이 든다는 건 조금씩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붙잡아야 지킨다고 믿었지만 놓으니까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더군요. 손에 쥔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작은 실수도 웃음으로 넘기고 아이들의 바쁜 모습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더군요. 며칠 전 남편이 제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짧은 손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이 참 고마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제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봐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당신이 있는 그대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잔소리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제가 이제야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제대로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대신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만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정작 사랑의 언어는 쓸 줄 몰랐던 겁니다. 지금도 가끔은 예전의 습관이 나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면 좀 줄여 하다가 문득 스스로 웃습니다. 그래, 그냥 두자.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완벽을 포기하니 오히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많이 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배우자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람은 결국 비움을 배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사랑도 욕심도 걱정도 꽉 쥐었지만 이제는 느긋하게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야 깨달았네요.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는 일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더군요. 계란 프라이는 타 있었고 토스트는 한쪽만 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뛰쳐나가서 내가 할게 하고 다 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좀 탔는데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겠다. 그리고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서툰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음식보다 함께 만드는 아침이 더 소중하다는 걸.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도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자식에 대한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지나간 사랑의 그림자. 그게 당신의 손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펴보세요. 한 번쯤은 이젠 괜찮아 라고 속삭여도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 겁니다. 저는 요즘 남편과 산책을 자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데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꽃이 피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듭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었지?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게.
그때는 너무 바빴지. 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손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걷는 이 시간이 지난 35년의 대화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놓는다는 것,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직장 그만두려고. 예전에 저였다면 소리쳤을 겁니다. 미쳤어? 그 나이에 직장을 왜 그만둬?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고민했겠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엄마 변하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천천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큰애가 직장 그만둔대. 남편도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애도 이제 40인데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지 않았지만 이게 더 편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라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놓는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걱정되지만 그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더군요. 요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거울 속에 제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웃습니다. 62.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제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에게는 항상 너그러웠으면서 정작 제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른 사람 실수는 이해하면서 내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시나요? 이제는 자신에게도 다정해지세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전히 너무 연하지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신기합니다. 맛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맛있는 거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조금의 용기와 조금의 여유 아닐까요?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그것만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들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아침 햇살, 아무 말 없이 걷는 산책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다는 걸 놓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비로소 진짜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